여기는 한 아이의 미래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이 21세기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된 장막 뒤에는 대부분의 세계가 결코 목격하지 못한 수많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 폐쇄된 장막 뒤에는 대부분의 세계가 결코 목격하지 못한 수많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12가지 놀라운 진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의 삶은 개인의 재능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족의 배경과 조상들이 수십 년 전의 한 일에 의해 철저하게 결정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북한 시민은 국가에 의해 유명한 사회계층 시스템인 송분-성분에 따라 51개의 서로 다른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 시스템은 3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뉘며 핵심 그룹, 충성 세력, 동료 그룹, 마지막으로 적대 그룹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결정합니다. 매달 받는 적은 양의 식량 배급, 아플 때의 의료 혜택, 심지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모두 이 시스템에 의해 좌우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할 직업도 이 시스템에 의해 정해지고 배분됩니다. 만약 당신이 핵심 계층에 태어났다면 군 장교, 외교관 또는 공무원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낮은 계층에서 태어났다면 의사나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꿈은 당신의 뛰어난 지능과 상관없이 영원히 허황된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과 결혼 문제도 통제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좋은 계층에 속한 사람은 같은 계층의 사람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계층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투표율이 100%에 달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이는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핵심은 투표 용지에 국가가 정한 단 한 명의 후보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동의에 표시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정치적 의무입니다.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탈북하거나 반국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나라는 거대한 사회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네트워크가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각 지역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이웃, 동료, 심지어 같은 가족 구성원까지 서로를 감시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항상 극도의 경계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생각을 누구와도 공유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성이 가장이 되었지만 목소리가 없는 경우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하며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권리조차 없는 상황. 이것이 북한 여성들이 매일 직면하는 숨막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1990년대 끔찍한 기근 속에서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의 일자리에 묶여 있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암시장에서 상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현재 북한 여성들은 가정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괴롭힘과 갈취를 당하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희생은 자유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극도로 엄격한 신체와 외모에 대한 통제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여성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까지 엄격한 기준을 부과합니다. 여성들이 청바지, 짧은 치마를 입거나 머리를 염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히발테라는 패션 경찰이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승인한 특정한 헤어스타일만 허용됩니다. 자본주의의 기미가 보이는 어떤 표현도 공개적인 징계나 중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모든 여성은 사회주의 여성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도로 수리나 청소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위한 무료 노동력을 동원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그들의 소중한 여가 시간조차 무급 노동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면은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내부 문제로 간주되어 경찰이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생존의 압박이 한계를 넘어설 때 수만 명의 여성들이 탈출의 길을 선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갈 때 합법적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어 가난한 농부에게 아내로 팔리거나 성매매에 강제로 끌려갑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만약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된다면 그들은 강제노동 수용소와 잔혹한 고문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규칙은 외국인과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조선 혈통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통신에 대한 철의 장막. 오늘날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는 광명망이라는 폐쇄형 내부망을 구축하여 국가가 엄격히 검열한 제한된 수의 웹사이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선전 문서, 지도자에 대한 뉴스 및 기본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 좋게도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레드스타 OS라는 국내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운영체제는 감시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작위로 화면 캡처를 수행하고 삭제할 수 없는 숨겨진 폴더에 저장한 후 즉시 보안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컴퓨터에서 열리는 모든 미디어 파일, 음악이나 비디오를 포함하여 이 운영체제는 디지털 추적 태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반체제 문서가 유출되면 정보기관은 누가 처음 배포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보았는지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인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차단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민에게 판매되는 모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하드웨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국가방송의 선전 내용을 수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채널을 변경하거나 해외 방송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신호를 잡기 위해 회로에 고의로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통신의 자유 또한 극도로 통제됩니다. 북한 시민은 국제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국내 SIM 카드에는 해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영구적으로 잠겨 있으며 국내 통화만 가능합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전화기가 전파 방해 장치와 정보 위치 추적 장비로 철저히 단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K-팝 음악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은 극히 심각한 반체제 범죄로 간주됩니다. 2020년 북한은 반동사상 및 문화배격법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및 서구 국가의 문화상품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사람은 5년에서 15년의 강제노동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가 유포로 간주될 경우 공개 처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엄격한 통제를 견뎌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김씨 왕조. 북한에서 충성심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종교로 강제되며 지도자들은 단순한 국가 운영자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쥔 초자연적인 존재로 숭배받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단순히 수학이나 문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건과 과학적 지식이 김씨 가문의 위대함과 업적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아이들은 지도자의 신화화된 이야기를 암기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그들의 지도자가 신성한 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라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고 김정일은 마음대로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김정은 위원장은 3살 때부터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달리 기원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체력을 적용하며 주체력의 첫 해는 창립자 김일성의 탄생 연도인 1912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법률은 현직 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시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즉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이는 최고 지도자의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 숭배의 정도는
각 가정에서 생사와 관련된 법률로 규정됩니다. 북한의 모든 집, 학교 및 공공시설은 반드시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걸어야 하며 이 사진들은 가장 존엄하고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 위에 다른 물건이 걸리거나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생존의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이나 자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사진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가족의 생명보다 지도자의 사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지도자의 얼굴이 인쇄된 신문을 우연히 접거나 그들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중범죄로 간주되어 가족 전체가 강제노동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애도기간이나 지도자를 만날 기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충성심의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군중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거나 감정이 충분히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안 요원들이 즉시 주목하게 되며 당신은 노동수용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졸고 있는 것은 중대한 불경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의 한 전 국방부 장관이 회의 중 졸다가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은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권력층의 화려한 수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식량 부족과 전기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엘리트와 최고 지도자는 믿기 힘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엔과 여러 서방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70억에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금액은 전 세계에 걸쳐 숨겨진 비밀 은행 계좌 네트워크에 은닉되어 있으며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로 북한은 약 2,500만 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주민이 1,000kg의 쌀을 받을 수 있는 양으로 최소 5년 동안 농사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입니다. 국가 경제가 고립되고 가장 엄격한 국제 제재의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자금이 지도자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아낌없이 지출되어 권력자들의 연회를 위한 사치품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비밀 구매 목록에는 고급 프랑스 와인, 일본의 비싼 고베 소고기, 스위스의 전통 에멘탈 치즈,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시계 컬렉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치는 음식과 개인 패션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의 방대한 이동수단 컬렉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방탄 등급의 메르세데스, 벤츠, 쑥백 풀만가드, 리무진과 외교 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슈퍼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차량 외에도 그는 매의 날개라는 이름의 개인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 목재로 된 책상과 가죽으로 된 안락의자 등으로 꾸며진 호화로운 내부를 갖추고 있어 국내 및 지역 비행에 사용됩니다. 수중에서는 30m 길이의 개인 요트가 항상 대기 중이며 브랜드는 프린세스이고 가치는 약 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도자 가족의 개인 휴가를 위해 외딴 해역에서 사용됩니다. 중요한 국제 출장, 특히 러시아나 중국 방문 시 평양의 수장인 그는 특별히 제작된 방탄 기차를 이용합니다. 기차 내부에는 방탄 작전 회의실, 고급 목재로 마감된 침실, 그리고 여행 중 신선한 음식을 준비하는 전담 요리사 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차는 항상 정예 보안 요원들에 의해 호위되며 미리 기차 선로를 점검하는 지뢰 탐지팀과 공중에서 지원하는 헬리콥터가 동행합니다. 이러한 철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호 뒤에는 북한 정권의 의심스러운 성향을 드러내는 매우 독특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여행, 해외 출장이나 국내 군사기지 점검 시 그는 항상 개인 전용 이동식 화장실 시스템을 가지고 다닙니다. 북한 정부는 외국 정보기관이 지도자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유전적 질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모든 개인 생물학적 흔적은 비밀리에 수거되고 파기되어야 하며 지도자의 신체는 외부 세계에 대해 침범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북한 사회의 어두운 면들, 북한의 사법 시스템은 절대적인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삼는 핵심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이 나라는 3대 처벌이라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에 대한 정치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은 조부모, 부모, 자녀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험준한 산속에 숨겨진 대규모 강제 노동 수용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은 강제 노동으로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광산과 벌목 작업장에서 힘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배급되는 식량은 극히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잡초, 쥐, 개구리 등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잔혹함은 젊은 세대에게도 미치며 노동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4세에서 6세부터 강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수용소의 경비원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며 탈출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려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처형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개입은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규정으로도 드러납니다. 북한에서 새 쌍둥이를 낳은 가족은 사회적으로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부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 고아원에 보내져 정부가 직접 4년 동안 양육하게 됩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국가의 영광을 안겨주는 선수들도 가혹한 처벌에 직면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상대에게 패배할 경우 그들은 어두운 석탄 광산에서 강제 노동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측면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를 소유하는 것이 정부에 의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듣기에 우스꽝스럽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북한은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와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해 심각한 전력 부족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군사시설, 방위산업 공장, 엘리트 지역에 절대적으로 우선 배분되어야 하므로 일반 시민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집에서 온수를 공급받을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은 공공 목욕탕에 의존하거나 직접 장작을 패서 물을 끓여 겨울철의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화학 비료의 심각한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주민은 매년 수십 킬로그램의 인분을 수집하여 농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짜 도시와 북한에만 있는 독특한 장소들. 북한에는 심리전과 위세 과시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장소들이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기정동. 북한 당국이 화려하게 부르는 평화의 마을이다. 비무장지대 DMZ 바로 옆. 한국과의 경계에 위치한 기정동은 1950년대부터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한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화려한 선전의 외피로 건설되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이 마을은 닫힌 건물들이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고 학교와 병원, 밤에는 환하게 빛나는 전등들이 가득한 번화한 도시처럼 보인다. 이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북한에서는 드문 사치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정동은 주민이 전혀 없는 유령 마을이다. 그 거대한 건물들은 대부분 내부에 바닥이나 벽이 없는 빈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다. 심지어 그 화려한 전등 시스템은 자동 타이머로 조작되어 주기적으로 켜졌다 꺼지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곳에 가끔 나타나는 사람들은 쓰레기 청소를 하는 노동자나 남한의 국경 수비대 카메라 앞에서 이 평화로운 연극을 연출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병들 뿐이다. 이 가짜 마을에서의 지정학적 경쟁은 상징적인 기대 전쟁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졌다. 1980년대 한국 정부가 그들의 경계에 98m 높이의 깃대를 세우자 평양은 즉시 기정동에 160m 높이의 거대한 깃대를 세워 응수했다. 이 깃대는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깃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70kg에 달하는 깃발이 걸려 있었다. 또한 북한은 매우 신비로운 자연 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0m가 넘는 옥련산 정상에 위치한 신비로운 돌강이 있다. 수만 년의 지질학적 형성을 거쳐 수백만 개의 거대한 돌들이 계곡으로 굴러내려 쌓여 자연의 생생한 예술 작품을 이루었다. 표면은 거칠고 메마른 돌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거대한 돌 아래에는 맑은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이는 가장 건조한 날에도 산속의 고요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북동 해역에 외롭게 위치한 알솜 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수천 종의 바다새들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며 수백만 년의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아름다운 원시적 경관을 자랑하는 알솜은 군사 분석가들에 의해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섬으로 조롱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섬이 안전한 완충 지역을 만들기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군함들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완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작은 섬은 평양에 수십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목표가 되곤 했다. 생태보호구역으로 보호받기보다는 끔찍한 폭발로 인해 계속해서 파괴되며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군비 확장을 위한 불가피한 표적이 되어버렸다. 평양과 그 기이한 것들. 이곳은 단순히 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평양에서의 거주 권리는 절대적인 특권으로 가장 우수한 개인들만을 위한 VIP 카드와 같습니다. 이곳의 모든 주민은 정부에 의해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며 완벽한 가계도와 정권에 대한 흠없는 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도 특별한 허가 없이 이 도시로 이사하거나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인구 선별을 통해 정부는 수도를 충성의 요새로 만들고 지방의 어려운 삶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이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평양은 10개의 차선이 있는 웅장한 대로를 자랑하며 매우 직선적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인프라와는 대조적으로 거리에는 개인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 자동차 소유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사치인 이 나라에서 이러한 대로는 이상하게도 조용합니다. 평양 시민들은 주로 버스, 전차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나 가장 일반적으로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려함을 언급할 때 우리는 도시 중심에 위치한 상징적인 건물인 류경호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5층의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이 마천루는 북한의 세계적 야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1987년에 착공되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투자 자금의 고갈과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외부에 유리로 덮어 회색 콘크리트 구조를 가리기는 했지만 류경호텔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인 룽그라도 5월 1일 경기장을 자랑합니다. 이 경기장은 150명의 수용 인원을 자랑하며 이는 스위스의 수도 베른이나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전체 인구와 같습니다. 즉, 이곳에서 한 경기가 열리면 유럽의 한 수도 전체 주민이 함께 앉아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아리랑 대집단 체조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평양의 기이함은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일상 교통수단을 넘어 설계되고 110m에서 200m 깊이로 파여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지하철 시스템이 즉시 매우 안전한 핵 대피소로 변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도시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팔을 남겨주세요. 강력한 군대는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매년 평양의 지도부는 국가의 총 국내 생산 GDP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을 국방 예산에 투입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군사의 GDP의 약 1%에서 3%만을 지출하는 반면 북한이 이미 빈곤하고 제재를 받고 있는 경제의 4분의 1을 전쟁 기계에 할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로 이 나라를 거대한 군사 요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인이 된 모든 남성은 최대 10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인력 부족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들이 23세가 될 때까지 최소 7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군만 해도 약 130만 명이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약 570만 명의 인민군과 약 60만 명의 예비군이 추가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하면 북한은 거의 800만 명의 군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명 중 3명이 총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많은 엄격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성공적으로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고 무기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희미해진 통일의 꿈. 현재 국제법적으로 한반도의 두 지역은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끔찍한 유혈 충돌은 임시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전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국경은 항상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습니다. 이 적대감은 정치인들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70년 이상 분단된 사람들 사이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이념, 문화적 생활 방식, 심지어 언어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간극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크기 때문에 한국인과 북한인이 대화를 나누면 상당한 의사소통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은 두 지역의 사람들을 점점 더 낯설게 만들고 동포라는 감정을 희미하게 하며 서로에 대한 수많은 가혹한 편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꿈을 끝내기 위해 2024년 초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헌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며 평화로운 통일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국을 최고 법정 문서에서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떤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파괴적인 핵무기를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를 가르는 장벽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전선 울타리가 아니라 제도화된 적대감입니다. 한반도의 다른 쪽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실제 삶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얻고 싶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한국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북한의 특산물, 먼저 유명한 냉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평양의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얇고 쫄깃한 면발은 메밀과 타피오카 전분의 완벽한 조화로 만들어지며 시원한 육수에 얼음을 넣어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김치 외에도 지역 주민들은 개고기 구이를 매우 선호하며 이를 매력적인 음식 문화로 여깁니다. 서구와 많은 국가들이 개고기 소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 음식이 높은 영양가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며 더운 여름철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자주 소비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곳의 맥주 문화입니다. 경제 제재와 여러 제한에도 불구하고 태동강 맥주는 대규모로 생산되어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맥주의 맛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사랑받는 불고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는 간장, 마늘, 양파, 참기름, 약간의 설탕으로 양념되어 풍미를 더합니다. 숯불이나 뜨거운 팬에서 구울 때 고기는 달콤한 향을 풍기며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합니다. 불고기는 보통 상추, 깻잎, 구운 마늘, 된장과 함께 먹으며 한 입 크기로 말아먹습니다. 이 요리는 가족 모임, 명절 또는 중요한 손님이 있을 때 자주 즐겨집니다. 불고기의 문화적 의미는 환대의 상징으로, 소고기는 귀한 재료로 특별한 날에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대화하며 나누는 모습은 북한 음식 문화의 공동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특한 축제들.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 중 하나는 매년 4월 15일에 열리는 태양의 날입니다. 이 날은 김일성의 생일로 국가적인 축제로 기념됩니다. 이 날에는 대규모 광장에서 행진, 집단 무용, 수천 명이 참여하는 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채로운 플라스틱 꽃을 들고 거대한 형상을 만듭니다. 또한 평양 하늘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생중계되는 음악회도 열립니다. 특별한 점은 이 축제의 분위기가 수도에서 작은 도시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그 규모와 조화로움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또 다른 문화적인 축제는 4월에 열리는 김일성화 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소개된 김일성화라는 교배 난초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수십만 개의 화분이 대형 전시장에서 전시되며 블록 형태, 글자 또는 거대한 꽃 그림으로 배열됩니다. 방문객들은 꽃으로만 이루어진 생동감 넘치는 예술작품을 만나게 되며 백두산의 모습, 축하 메시지 또는 국가의 건축 상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기관, 기업 및 학교가 함께 꽃을 재배하고 경연에 참여하여 전시뿐만 아니라 집단 창의력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들 사이를 거닐며 민속음악을 듣고 정교한 설치 아이디어를 감상하는 것은 마치 향기와 색으로 엮인 세계에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가을에는 아리랑 축제가 가장 화려한 예술적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리는 이 축제는 10만 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룬그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수십만 명의 배우들이 동시에 생동감 있는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대규모 집단 공연입니다. 반대편 관중석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색깔이 있는 판을 들고 일제히 변화를 주어 산과 국가의 상징 또는 생활 장면을 보여주는 거대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아리랑의 내용은 역사 이야기, 평화에 대한 열망, 민족적 자부심을 중심으로 하며 음악, 무용, 조명으로 표현됩니다. 각 동작의 절대적인 정확성과 수만 명의 완벽한 조화는 아리랑을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 공연 중 하나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리게 했습니다.